얼마 전 저는 외화 통장을 개설하고 생애 처음으로 달러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달러에 투자한 이유, 투자 방법, 전문가들의 환율 전망, 그리고 달러를 싸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는 외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달러 약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원인이 코로나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에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기 발동한 거죠. 달러는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정기예금, CMA보다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설한 통장의 표지입니다. 표지에 유로, 달러, 엔 표시가 있네요.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 엔 등 다른 통화에 대한 투자도 가능한 통장입니다. 물론 저는 달러만 샀습니다. 통장의 정식 명칭은 외화다통화예금 통장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달러 통장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창구에 나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저기 부닥치다 보면 공부도 하고 촉이 살아나고 그래야 확신이 서잖아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촉이죠. 아닌가요? 촉이 곧 믿음이고 확신이죠. 외화예금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환차익을 노리고 하는 경우 흔히 환테크라 그러죠. 바로 저 같은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쌀 때 미리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은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정 부분 안전자산인 달러로 편입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 학자금 등으로 그리고 해외여행에서 쓸 용돈을 미리 적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저처럼 외화예금으로 하는 방법이 전형적이겠죠. 예금은 정기예금도 있는데 요즘은 워낙이 외화예금 금리가 낮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죠. 제가 한 것은 수시 입출금용입니다. 보통 예금인 셈이죠. 다음은 달러 선물 옵션이 있는데 파생상품으로 레버리지가 커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리스크도 상당히 크죠. 기타 RP나 ETF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한 달러 예금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주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워낙 장기 투자 스타일이다 보니 유동성이 받치는 지금의 장세는 제 스타일이 아니죠. 지난 연말 일부 현금화한 자금과 그동안 고객의 탁금, CMA에 둔 자금의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이기에 자산가치 보존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원인의 출발이 코로나였기에 이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개의 리포트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앞으로의 환율 흐름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인이 코로나니 코로나의 종식, 즉 집단 면역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 간에 종전 환율의 회복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어쩌면 주가처럼 훨씬 빠를 수도 있고요. 몇 개의 리포트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달러 수급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수로 집약되는데요.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 민주당 집권, 블루웨이브라는 변수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이어지고 미국에서 달러 공급이 증가하니 약세 국면이 지속될 거라는 판단이죠. 국내적으로는 경기 회복 추세에서 수입보다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 증시 화랑으로 외국인 순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점, 관광수지 개선 등이 달러 공급 증가, 수요 감소로 결국은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변수, 즉 집단 면역이 언제쯤일까만 예측하면 지금의 약세 국면에서의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죠. 3개 기관의 리포트와 블룸버그를 종합하면 대체로 이런 패턴입니다. 연초에 1083에서 시작해서 아래로는 1030원까지, 위로는 1150원까지 궁극적으로는 평균 환율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분석입니다. 기관들의 전망이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고점은 그보다 좀 높게 보고 투자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전년도 고점은 3월 19일에 1280원이었습니다. 1월 4일 제가 산 환율입니다. 환전 수수료 90% 우대받아서 달러당 1082원 15전에 매입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비밀인가 아시죠? 처음 거래해서 90% 우대. 저 이 은행 처음 거래하는데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줄도 좀 동원했습니다. 여기 처음 상담 갔을 때 엄청나게 높게 부르더라고요.
환전 수수료 싸게 하는 방법은 말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 좋게 사고 나니 오르더라고요. 올해는 운이 좀 트이려나. 원래 사주도 엄청 좋았는데. 농담인 거 아시죠? 별 의미 없죠? 주식 사고 나서 바로 오르면 기분 좋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내린 투자 원칙입니다. 올 1월 4일 날 가격이 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저점과 고점의 대체로 중간 수준입니다. 그래서 1083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이 언저리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큰 의미는 없지만 단기 투자는 아닙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더 오래 가겠죠. 이거는 기다리면 무조건 돌아오는 고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매수하는 부분입니다. 공부하고 원칙 세우고 손해보면 기다리는 것, 그게 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전 수수료 싸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투자 전에 주거거래은행, 외환은 전문은행 등 몇 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은행은 외환거래를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고객의 거래 실적 등으로 평가해서 엄청난 차등을 두더라고요. 거래 실적이 별로 없는 저에게는 겨우 30%의 우대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은행을 가니까 거래 실적은 묻지도 않고 90%의 우대율을 제시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그 은행은 환 서비스를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수료 역시 발품을 좀 팔아야 싸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들어갑니다. 달러 현물 거래는 선물 거래처럼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위험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모두가 약세라고 하는 달러 약세 국면에 제한된 투자이기에 리스크도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만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투자는 알고 해야 합니다. 모르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쉽습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 전문 용어 엄청 쓰는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달러 역시 수급 요인이 제일 큽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형 악재만 없으면 말입니다. 그만큼 심플하죠.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도 아시죠? 와다나베 부인도 하는 게 바로 달러 투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